본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류계에 많이 종사를 하시게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열어보면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출중한 경우가 많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수가 많은데 거의 그게 상관하고 일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칙칙한 직업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화류계 여성들의 특징, 그리고 부정과 살풀이 해야 하는 이유, 요거는 부제가 되겠어요. 화류계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술과 웃음을 파는 거를 주로 화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단란주점도 있고, 템프로, 무슨 그냥 일반 룸사롱 많아요. 예?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한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술집, 캬바레,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쪽에 술과 웃음을 파는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화류계 여성 이렇게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삼은 이유가 있는데, 경찰관 손님도 오고, 군인 손님도 오고, 병원 의사, 그 다음에 법조인, 체육계에 있는 양반, 이따금 드물게는 모델이나 연예인, 인류 탑스타까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래도 2류, 3류 정도 평가하자면 그런 분들도 있다고 보시고, 불법적인 영업, 게임장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안마시술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관제 같은 거가 겁이 나고 하다 보니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들의 그거에 평가를 떠나서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왜 많이 올 수밖에 없나 했는데, 지금은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류계에 많이 종사를 하시게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나쁜 기운이 많이 파고든다 이겁니다. 화류계 여성들의 어떤 관상학적 특징을 보면은, 이쁘고 안 이쁘고 그 평가를 떠나서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열어보면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출중한 경우가 많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수가 많은데 거의 그게 상관하고 일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칙칙한 직업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만약에 그런 사주 구조를 가졌다 하면 바람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성과 많은 관계를 가지는 바람둥이 사주가 또 그런 경우가 많고, 일반인들도. 그리고 화류계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엄청 치장하고, 화장이 두껍고 엄청 현란스럽게 하고 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수수하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린 관상을 보면서 느끼고, 이렇게 사주를 또 적어놓고 보면서 느껴요. 그리고 어떤 기운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섰는데, 혼자 왔는데 싹 스치고 가는 게, 남자가 많이 스치고 간다든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술집에 음악 나오죠. 예, 그런 느낌으로 알아요. 할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손님은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기보단 그런 식으로 표적을 받고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무당팔자하고 화류계 팔자하고 연예인 팔자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뭐가 비슷할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명품으로 휘두르고 싶고 사치 부리고 싶어서 화류계에 자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프로테이지는
가정 환경이나 누구 공부시킬 동생이 있든가 병수발 해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든가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싫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요. 아주 사치와 허영에 들뜬 일부 몇몇 사람을 빼고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화류계 팔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또 연예인들도 많이 그래요. 뭐 어떤 중년 배우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남동생하고 엄마가 다 해먹고 없고 강남에 빌딩을 사도 한 2개는 샀어야 되는데 예? 나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뭐 그런 얘기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무당팔자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보면 잘 나가는 무당들 자기가 돈 쓸 것 같죠? 아니요. 옆에서 다 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참 찝찝한 현실인데, 그리고 연예인 그러면 무당, 화류계 그게 비슷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신가물들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무업을 종사는 안 하지만 뭐 신내림을 해놓고 집에다 커튼 쳐놓고 작게나마 불사단지 모셔놓고 이렇게 할아버지 모셔놓고 연예인 그 본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빌고 산다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 그 어떤 중년 배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연예인과 무당과 화류계 여성의 특징은 신가물이 많다는 겁니다. 촉이 좋고 꿈자리 몽사가 잘 맞고, 또 한 가지 사주로 놓고 풀어놓고 보면 귀문관살들이 출중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상갓집을 가도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묻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무당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남의 상갓집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친인척일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귀신밥을 먹는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안 가고 조의금만 좀 넉넉히 보내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연예인도 그런 겁니다. 화류계 여성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상갓집을 안 갈 수는 없고 상갓집도 가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2차라고 그러죠. 외박 나가는 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매매예요, 그게. 그런데 다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뭐 2차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이블 팀만 갖고는 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2차를 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성적인 교접을 한 그 남자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2차를 나갔던 남자가 상 치른 지 얼마 안 된 남자예요. 상문 낄까요, 안 낄까요? 묻어들고 흘러들고 뭐 옛날 그 황해도 이북군 무가를 보면은 그런 뭐 이렇게 그게 있는데, 꼭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그 상문이 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지명 손님도 많고 단골도 많았던 아가씨가 어느 날 빗자루로 딱 쓸어낸 듯이, 그리고 그 인천 앞바다, 서해안 앞바다의 그 뭡니까, 밀물과 썰물, 물 빠질 때 싹 빠지면 갯벌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쫙 들어오고요. 빗자루로 쓸어내고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거예요. 이제 고민되고 하니까 여기를 와요. 오면 무슨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상문 꼈다는 얘기가 나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오지만 화류계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자주 와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 친다고 그래요. 그 스폰서가 돼줄 수 있나, 이 남자가. 사진하고 사주 들고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2번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끊겼을 때,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법사님? 나 이거 미치겠어요. 일주일째, 닷새째 뭐 손님도 안 들고 진짜 미치고 팔딱 뛸 것 같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어떤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꼭 2차를 안 나간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 접촉하다 보면 상문이 낄 수가 있고, 장례 치르고 며칠 안 된 사람이 술집
가서 술 먹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얼마 안 된 사람이 2차 나가서 아가씨하고 외박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느낀 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더 인간적인 것도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못됐을 것이다. 인간미가 메말랐을 것이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있지만 실제로 여러 사람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참 사주팔자 그렇게 타고 나서 저렇게 생활하지만 더 인간적이다. 그렇게 느꼈고 또 한 가지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무당되기 전에 20대 때 그 사회에서 아는 형이 어떤 회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예를 들어 88회관, 무슨 궁전회관 이런 식으로 그 가수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한쪽에서 이제 술 팔고 이러는 거기에 호스테스 접대부로 나온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귀티가 있대요, 얼굴에. 뭘까? 사연이 뭘까? 근데 몰랐답니다. 어느 날 건장한 남성 3명이 들이닥치더래요. 그리고 둘러싸더니 집에 가셔야 됩니다. 아가씨 그리고 태우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범죄 저질러서 잡으러 온 형사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게 80년대 한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에 들은 얘기예요. 모 국회의원 집 딸이랍니다. 근데 왜 화류계에 나왔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러더래요. 가면서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고 아니 어떻게 그런 신분에 있는 양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저 술집에 나와서 술 따르고 술 팔고 이러면 안 아픈데 몸이 아프다고. 무당될 사람이 무당 안 되고 일반인으로 살면 무병할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화류계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무당 되기 전에 간접 체험을 통해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화류계 팔자의 특징입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